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명백하게 존재했고 각기 신분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핍박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던 광대들은 소를 잡는 백정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조선판 이주일 달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문은 그런 취급을 받은 광대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못생겨서 누구나 한 번 보면 다음에 바로 알아볼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지금 활동했다면 고 이주일 선생님처럼 못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을 수천 수만 번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외모를 묘사한 것을 보면 하나같이 못생기고 초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이 하도 커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였는데 달문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 트레이드마크로 삼았습니다. 못생겼기 때문에 시원하게 웃길 수 있었던 달문은 조선 후기 최고의 광대이자 엔터테이너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여남 박지원을 비롯해 그를 기억하는 양반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의 이름을 딴 달문가라는 노래가 지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미천하고 못생겼지만 당대 아니 조선 후기 최고 광대라는 찬사와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못생긴 외모를 오히려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넉살 좋은 성격과 뛰어난 재주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며 달문이 본명인지조차 몰랐지만 달문이라는 이름은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당패에 속해 있지 않았으며 거지였다가 약방에서 일하거나 남녀 사이의 일을 주선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조방꾼 노릇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 애초부터 광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한양 바닥을 누비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다가 재주를 익히면서 명성을 떨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광대로 명성을 떨친 것으로 보아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세기에는 한양의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각종 놀이문화가 활기를 띠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양주 별산대놀이나 송파 산대놀이 같이 군중을 상대로 한 인형극이나 탈춤 공연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인과 평민이 중심이 된 여학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달문은 이런 시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광대로서 솜씨나 인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비록 못생겼지만 재주가 뛰어나 인형을 잘 다루는 것은 물론 철괴무나 팔풍무 같은 탈춤에도 능했습니다. 팔풍무는 단순히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공중제비를 돌거나 몸을 뒤집는 등 땅떼주와 유사합니다. 그러니 달문은 남사당패의 광대들이 하는 땅재주에도 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주를 넘고 춤을 추는 와중에도 쉴 새 없이 재담을 늘어놓거나 표정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남 흉내도 잘 내서 곧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한마디로 18세기 한양을 누빈 길거리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양에서 제법 논다고 하는 한량 패거리는 달문을 모시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가 놀이판에 끼느냐 안 끼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졌다고 하니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각종 놀이는 탈을 쓴 양반과 아전들이 나와서 놀림거리가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객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런 놀이판에서 달문은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누구보다 재주를 잘 부렸고 대중을 휘어잡는 말솜씨까지 거쳤으니 말입니다. 오늘날이었으면 유재석이나 강호동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는 것은 물론 돈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광대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정작 달문은 집조차 없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광대가 머물 집이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그의 재주에 감탄하던 양반들조차 그를 천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들도록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낙천적이고 선량했던 그는 자신이 못생겨서 아무도 시집오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무는 청계천 거지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렸습니다. 거지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애초에 거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소개로 약방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물건값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심을 받은 달무는 미안하다며 물건값을 물어주고 약방을 그만두었습니다. 며칠 후 주인의 친구가 훔쳐간 것이 밝혀져 약방 주인이 찾아와서 사과했으나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러 찾아온 약방 주인에게 오히려 일을 번거롭게 했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이후 달무는 거간꾼, 기생의 뒤를 봐주는 조방꾼, 즉 기둥서방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예술가였던 그에게 하루하루 일하고 돈 버는 일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던 일을 그만둔 달무는 조선 팔도를 유람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 일행을 따라 동네까지 내려가면서 각종 공연을 한 적도 있고 정처 없이 팔도를 떠돌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재주와 입담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근본도 없는 뜨돌이 광대라는 손가락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지만 신분제 조선에서는 근본 없는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영도 40년 1764년 4월 17일자 실록에는 임금이 직접 국문한 역적무리에 달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승려와 노비, 관상가들이 역모를 꾸몄는데 달문도 그 틈에 끼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문은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가담자 중 하나가 그의 이름을 판 것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 점이 밝혀졌지만 달문은 함경도 경성으로 유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유배 생활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광대 생활을 이어가던 노총각 달문은 마침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나라에서는 노총각과 노처녀를 짝지어 결혼시켜주고 혼수도 장만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못한 이들의 한이 하늘에 닿아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달문도 그런 혜택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늙음하게는 경상도에서 살았는데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보면 늘 장가를 보내준 임금님의 은혜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진심인지 조롱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달문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엔터테이너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